예,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아댔을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을 들고 우리가 전장터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내가 살고 나서 도모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 데리고 피난처를 가서 나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신문 기사 일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 일면을 보면서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너무 빠른 시기이고 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금방 나의 곁으로 엄습해서 오기 때문에 움직일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모로코가 지진으로 인해서 2,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갑작스럽게 됐고 정말 천년 고도의 그러한 정말 문화재와 그리고 수많은 집들, 가옥들이 삽시간에 무너져서 지금 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고 이 시간에도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 한 몇 년 동안인 것 같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5년에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신문 또는 뉴스 기사에서 최근 많이 다뤄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 화산 폭발이라는 부분들 신문 보지 아니하고 어떤 너튜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지 않은 분들은 웬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뉴스나 신문만 보고 하고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100년 만에 또는 1000년 만에 오는 재앙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발을 동동 구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지지난 밤 계속 뉴스에서 모로코 지진 터져서 막 무너지는 모습, 벽돌이 우박처럼 비처럼 쏟아질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길거리 뛰쳐나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흙더미와 그 먼지투성이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 많은 큰 지진이라든가 큰 자연재해는 많은 인명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알고도 닥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모로코의 지진이 120년 만에 가장 큰 강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수없이 120년 동안 지진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6.8 이상의 강진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밥 먹다가 그냥 무너지는 그 안에서 갇혀 있거나 또 이렇게 사상과 희생 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과거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안전 대책을 하더라도 그 자연에서 오는 그 큰 힘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유정자분들 많이 힘들죠.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정말 많은 변화무쌍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하나 터지면 큽니다. 평소에는 작은 일 하다가 나름대로 애비하고 안전장치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가 갑자기 발생됐을 때는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자라오면서
아프고 사고 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알게 모르게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시스템도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재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해보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해서 엄청난 규모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매뉴얼이 있어도 우리 개개인, 우리 국민들 마음 몸속에 과연 배어 있는가? 대부분 요즘 뭐 우리 어렸을 때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고 뭐 하면 막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어디 숨기도 하고 건물 뒤에 밑에 따라가고 선생님 뒤에 따라가서 앉아서 쪼그리고도 있었던 그런 연습을 해봤죠. 근데 요즘은 합니까? 하더라도 사이렌 울리면 과연 준비된 사람들만 하고 있지. 우리 일반들은 아유 또 듣네. 그리고 무슨 일 있겠어 하고 우리는 커피 마시고 또 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하고 또 사이렌을 울려서 좀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고 뭔가 대응하라고 하면은 아유 이거 왜 해? 그리고 뭔가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아야죠. 만약에 터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매뉴얼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좀 더 죽음 그리고 큰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는 없겠죠. 정말로 우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 온난화와 이런 걸로 인해서 물과 그리고 또 지각 변동에 의한 어떤 지진과 화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인류가 겪고 가야 할 고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적어도 우리 팍스 경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큰 재난이 왔을 때 정말 잘 피할 수 있고 정말 잘 피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두산 화산 폭발이 2025년에 화산 폭발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25년에 한번 꿈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나서 2025년 다시 또 꿈틀할 때가 됐는데 이 1000년 전 964년 전쯤 되잖아요.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크게 폭발을 해서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 갈 정도였고 그 화산재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해의 멸망이 소리 없이 망했는데 발해의 멸망설이 백두산의 폭발이 아니었냐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두산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뭐 이렇게 해서 백두산 주변에 지진계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황산가스인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늘 체크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온도도 많이 올라갔고 지진의 빈도도 많이 일어났답니다. 혹자는 오히려 2, 3년 사이에 또 지진 발생 횟수라든가 진동 횟수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25년에 터질 리 없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건 살아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터지지 않고 그대로 식어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잠을 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당대에 당장 터질 수도 있겠죠. 25년이면 당장이겠고 아니면 우리 후대에 가서 후손들이 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암이 흐르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백두산 주변만 피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폼페이오스 화산도 터졌을 때 가장 뭐가 문제가 됐죠? 화산재지요. 화산재. 화산재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지와 폐에 특히 호흡기 계통에 바로 문제가 돼서 큰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2025년도에 아니라 2035년, 2050년 하더라도 적어도 집안의 식구대로 적어도
방독면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방독면을 하나 사는 거 이거 할 경우에 이건 뭐 일반 집에 둘 품목은 아니죠. 한다면 요거 하나 하더라도 기업이 하나 살아나겠고, 이거 물류하는 사람 물류업체도 도움 되겠고, 여러분들은 집안에 또 나름대로 안심이 되니까 적어도 요 방독면 정도는 간단하게 24시간 또는 뭐 5시간이라도 또는 2시간이라도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정도를 하나 두신다고 한다면, 요즘 화재도 많이 있고 한다고 하는데 가정에 이런 정도 하나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쓰고 매뉴얼에 따른 그러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지금 2025년에 백두산 사살 폭발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너튜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투자봐도 나올 텐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고 이제 384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한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백두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북동풍만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게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화산재가 우리 남한에도 반드시 타격을 가한다고 합니다. 뭐가? 화산재가 이 백두산에 갖고 있는 마그마 양이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보통 화산들은 마그마 방이 1개가 있는데 요 백두산은 2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마그마와 물이 만나면 화산재를 더 많이 만들고 오랫동안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데, 이 백두산에 2억 톤이라는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위험한 시기가 있으니까 좀 가서 우리 기술로 가가지고 2억 톤의 물을 조금씩 빼가지고 다른 데다가 좀 방출을 미리 해가지고 화산을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물을 빼는 걸 허락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백두산 천지를 아름답게 보이려 하는 이 물이 결국 자연재해가 있고 화산 폭발이 될 때는 더 크나큰 인류에게는 재앙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가 타고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제 본 여기 모로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백두산 화산 폭발까지 한번 더 봤는데요. 이 지진이 이렇게 화산재가 날리면은 48시간 안에 여기 전라남도, 전남, 서북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다 화산재로 직접적 타격을 본다고 합니다. 뭐 모르겠죠. 또 바람이 이렇게 불면 더 대한민국 전역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어떻든 필요한 것은 아직 우리가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매뉴얼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화재가 일어날 경우든 아니면 나쁜 공기가 아니면 어떤 그 가스가 터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 가정에 적어도 간단한 방독면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런 날이 온다면 백두산 화산 폭발하네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48시간 안에 이 대한민국 전역 이 전남 서북부 쪽 제주도만 남겨놓으면 괜찮으니까 차를 타고 방독면을 가지고 적어도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임시 피해 있다가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식량, 곡식, 그다음에 채소 등 이런 피해가 뭐 4조, 뭐 5조 이상 육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화산재가 터지면 이 온도, 전체 온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정도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량이라든가 아니면 야채, 뭐 이런 채소들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매뉴얼, 머릿속에 매뉴얼도 하나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후손이 임시 기거할 수 있는 전남이든 제주도에 자그마한 언덕 위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만드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다고 하겠고요. 항상 우리는 어떤 재앙에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